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쎄했던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죠. 촉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게 늘 금융시장에선 직관이 지표를 앞서간다는 말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은 대붕괴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는데, 방금 미국은 정말 금융시장 대폭락이라는 말을 고스란히 갖다 붙여도 조금 더 어색함이 없는 이 증시의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사태가 급변할 줄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미국 경기 침체의 국면에 이제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쓰기 위해서 서서히 터빈을 돌리고 있는데, 마의 2.5%, 그러니까 폭락 양상을 알리는 이 낙폭의 갭이 2.5% 이상을 찍는 날이 반복이 될수록 이 버블 붕괴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이 경제 통념은 증시에서는 거의 부동산 자산 가치를 내리 누를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가 된 지 오래죠. 미국이 바로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건데, 어제 나스닥을 보면 완전히 마의 2.5% 마이너스 장도 뚫어버리는 3% 이상의 폭락을 시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9월은 확실히 공포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그대로 지표가 움직여주고 있네요.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는 거의 대폭락 사태를 그대로 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3.25%가 떨어지는 그런 충격파를 보내왔는데, 그래프를 보더라도 상당히 골이 깊죠. 골이 깊으면 해가 일찍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공전 주기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해넘이 시간이 대폭 줄지 않았습니까? 증시의 폭도 9월에는 골이 깊어진 만큼 낙폭의 속도도 어마무시합니다. 한국 부동산의 앞날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에 왜일까? 엊그제 8월 30일부로 하루 만에 대출 추이가 1조 6천억이 실행이 됐습니다. 금융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휘청이고 있는 이면의 그림자 뒤에는 바로 자산시장을 부채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개미들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코스피가 아니에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지금 무조건 개미들이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금을 최대한 단기간 안에 끌어모아서 집을 살리는 매수세가 두 달간 엄청난 양의 현금 수요를 통해서 지금 반등, 상승, 대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강세장을 끌어올렸었는데, 고스란히 나스닥의 폭락은 그렇게 떠받치고 있는 한국 집값의 허리를 그대로 강타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미국 나스닥 증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가? 자산 시대는 이미 멀티버스 시대가 됐습니다. 절대로 이 부동산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의 궤적을 그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진앙지는 당연히 미국 증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워낙에 지금의 한국 집값 자산 시장은 이 부실의 총알아 부를 만큼 아주 불안정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PF 구조와 비슷한 양상, 이 개인의 자산보단 부채가 더 많은 부동산 파이의 균형이 깨져버린 이 분할 양상 때문에 이걸 부실에 의해서 쪼개봐도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 임의경매로 한 방에 넘어가 버리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형국인데, 오늘 새벽에 터진 미국발 증시는 그야말로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그 시작점이 어디가 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짚어주는 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보면 그야말로 처참하게 깨져버렸고, 특히 엔비디아는 거의 마이너스 9.53%가 빠졌습니다. 2024년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까지 맨 땅에 헤딩을 한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 발표에서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는 시장 기대치는 280억 달러. 그러나 실제 수익률은 300억 달러였으니 이 신데렐라 같은 잃어버린 유리 구두라는 희소 가치를 드러내지 못했던 거죠. 당연히 엔비디아 주가가 슬슬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만 거의 어제 탑을 찍었고요. 애플은 이번 달에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하는 마당에 주가까지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컴플렉스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급 숨고르기라고 우회적인 한숨 돌리기를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침체 국면으로 가는 지표로 전망이 되고, 역시 9월이 가장 무서운 공포의 R이 다시 재부활하는
이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커서 증시는 거의 뭐 버블닷컴 붕괴 당시의 2.5% 선을 계속해서 넘나드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새벽에 나스닥이 떨어진 이 갭은 지난 8월 5일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건데 17,136에 이르는 뭐 어마무시한 공포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버블닷컴이 연상되는 이유는 대부분 기술주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지수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면 내동댕이 쳐지듯이 주가가 미친 듯이 급락을 했는데 놀이공원, 궤도열차, 하강 각도가 나올 법한 급직하 구도를 고스란히 보여준 건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47.2를 찍어버리는 충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PMI 지수가 50보다 낮으면 제조업 경기 국면이 위축으로 판단이 되어질 만큼 마의 50 구간을 뚫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증시 낙폭의 갭을 더욱 키우는 그런 결정타가 됐죠. 모든 나라의 제조업은 그 나라의 경기 자체를 가장 기저에서 밀고 나가는 뒷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무대뽀로 경기 자체를 뒤에서 어마무시한 저력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구조적으로 뼈대가 강골인 산업 전반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조차 제조업 부분이 이렇게까지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산업 지구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경기 침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속되는 지표 부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전조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낮아지면 당연히 제조업은 로봇이 하는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전적으로 인간이 노동력이라는 걸 제공을 해야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고용 부분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실업률, 그러니까 이번 주 공개될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에 상당 부분 치명적인 결과값을 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실업률도 4.4%가 마지노선인데 상당 부분 실업률 자체가 경기 침체의 국면을 자극할 수 있는 전체 노동시장의 지반을 흔들거리게 할 수 있는 지표일 수 있어서 미국 경기 침체는 호사가들이 말하는 그냥 단순한 공포로 자리 잡지 않고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뭐 미국 연준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빅컷, 그러니까 0.5% 이상 금리 인하 죽어도 안 하겠다라는 스탠스 견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고 고용시장이 요동을 치게 되면 그동안 연준이 밀었던 스스로의 금리 정책이 옳았다는 사실을 전면 폐기해야 할 국면이 오는 거고 이거 심각하게 빅컷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만큼 미국 자체 내 경기가 맥을 못 추고 있으니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 건 경제 공식에 맞는 얘기지만 현실은 늘 예외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연준이 빅컷을 단행해도 미국 경기가 위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고비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가 전혀 그것도 0.5% 이상의 상징적인 인하 쪽으로 기울어도 역으로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전혀 0.5%의 인하분은 실질 경제 체감도에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워낙에 증시 수순이 금리 인하와는 상관없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이 블랙아웃 될 정도로 손절로 이어지게 되면 도리어 역행하는 물가 추이에 리버스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엔 되치기를 당한다는 건데 미 연준이 성급히 빅컷으로 가면 공공연하게 미국은 이미 침체로 가고 있다는 불안 심리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액션이 될 수 있어서 증시 심리는 예상대로 침체 국면에 골이 깊어져서 저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금리를 0.5% 이상 내리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해할 겁니다. 이제 증시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때다 라는 태세 전환 일어나겠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약세 당연히 올 거고 증시에서 더 이상 차익 부분에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손절, 세이 굿바이 할 수 있는 신흥국으로의 방향 전환이 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금리 내렸는데 증시는 계속해서 폭망각을 보여주면 전체 경기 분위기는 완전 미 연준의 대실책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스닥만 흔들린 게 아니라 다우존스와 S&P 500까지도 큰 폭으로 빠진 건데 이렇게 전방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을 어떻게 해서든 자제하려는 분위기 많을 거고 오히려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 많습니다. 모든 판단 중직, 미국 대선 12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트럼프가 이기든 해리스가 이기든 분명한 금리 노선이 세팅이 됐을 때 그때 움직이자는 모드로도 갈 수가 있어서 더욱 신중한 국면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시장은 공포지수 빅스가 치솟을 수밖에 없고 거의 33%가 급등을 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는 경기 부분에 대한 공포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 지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건데 심리적인 위축이 상당히 압박감을 더해줘서 증시가 다시 튀어오르기 정말 애매한 심리적 기반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심리 매수세와 딱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산시장의 멀티버스입니다. 정말 맞는 얘기죠. 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4로 전주 대비 0.4%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포지수 빅스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태평양 너머 까마득한 먼 나라 딴 나라 얘기들 같아도 결국엔 핫라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금융이라는 공통분모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침체 국면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거고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이 거의 막혀가는 시점에선 금융의 자금 줄기가 매매 수급 지수까지 막고 있는 상황에선 집값 자체가 날아오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 오늘 금융 대폭락이라는 미국 시장의 여파는 고스란히 한국 금융시장에도 전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개장된 코스피 시장 한번 보세요. 이건 역시도 지금 개장되자마자 2% 이상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2600선이 무너질 듯 하다가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개인이 사들이고 외국인은 빠져나가는 추세 전형적이죠. 아무튼 한국 금융시장 지난 3주 전에 폭락 악몽이 재현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을 봐도 자산시장의 멀티버스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결국 집값은 9월에 최대 변곡점을 맞게 될 것 확실하고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폭락을 하니까 국내 대기업 두 군데도 역시 개장하자마자 떨어지는 폭이 장난 아닌데 이렇게 자본시장은 무서운 겁니다. 조금 더 지체할 수 있는 여유 주지 않고 역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떻겠습니까? 벌써 오늘 날짜 기준으로 서울 매물량은 8만 건에서 8만 2천 건으로 급속도로 올라서고 있는데 하루에 2천 건이 늘어버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역시 금융시장 증시와 자산시장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양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엔 부동산도 자금이 있어야 돌아가는 곳인데 증시에서의 약세가 미국발 폭락 양상이 계속해서 시전이 되게 되면 국내 증시도 버틸 힘이 없어지고 결국엔 쩐의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9월은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집값의 대변화 속에 들어가는 이 태풍의 눈 속으로 진입하는 단계. 초반에 말씀드린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지수가 날아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집값 하향세를 자극하는 형국으로 흐를 것으로 보여서 대출 자금 막히고 거래량 줄어들고 결국 신고가 최고가는 자치를 감추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급속도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는 새로운 지형도를 만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격 시작된 가을의 대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하신다면 손실 보지 않고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작점에서 스타트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 자본시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금융시장의 대폭락은 오늘 한국 코스피 시장을 직격하고 있고 2600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한국 시장의 금융환경도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오늘 서울 매물량이 딱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